자, 이야기 두 번째 온라인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이제 다양한 동적 평형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내용이 되겠네요. 동적 평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죠? 반응, 정반응의 속도,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마치 멈춘 것처럼 보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동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상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옆에 있는 말의 줄임말이죠. 무엇에 일어나는 거냐면 상태 변화. 우리가 말하는 고체, 액체, 기체 간에서 서로 간 바뀌는 걸 상태 변화라고 그러죠. 이런 변화에서의 동적 평형을 상평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상의 상태가 공존할 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밀폐된 공간 안에, 밀폐된 용기 속에 액체와 기체라는 두 가지 상태, 예를 들어서 물과 수증기가 되겠죠. H2O가 얘가 된다면,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표면에서 뭐가 일어나고 표면에 있는 물 분자가 증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체 수증기가 표면에 녹아 들어가는 응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속도가 같을 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게 되면 10개 증발한다 그랬을 때 10개 응축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했을 때 이 액면의 높이는 어떨 것이다? 바뀌지 않을 것이다. 어떤 상태가 되면 상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그림은 선생님이 왼쪽에 적었지만 실제는 이제 동적 평형 상태는 여기 일어나는 거고, 다시 지우고 설명을 할게요. 처음에는 액체가 있고 기체가 거의 없다라고 했을 때, 처음 상태겠죠. 우리가 이 둥근 이 둥근 플라스크에다가 물을 채웠을 때 물이 가득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수증기가 많이 없겠죠. 그래서 뭐가 많이 일어나고 증발이 많이 일어나는 대신에 응축은 별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당연히 빠르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가 많이 생기면, 수증기가 많이 생기면 그에 비례해서 응축되는 기체 분자들이, 수증기 분자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꽉꽉꽉꽉 차게 되면 당연히 증발하는 입자들 수도 약간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증발 속도는 약간 줄어들고 응축 속도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격이 조금 좁아지게 되고, 결국 어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증발 속도 10개가 증발했을 때 응축도 10개가 된다면, 이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면, 지금 그림에서는 세 번째겠죠? 이루고 있다면 액면의 높이가 높아지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은 이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증발이 일어나지 않고 응축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보이는 상태가 상평형, 상태평형, 여기는 이제 증발과 응축 사이에 일어나는 평형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지만 당연한 얘기죠. 다시 한번 여기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플라스크 안에 물만 넣었을 때 수증기는 별로 없을 거란 얘기죠. 원래 비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증발 속도, 응축 속도. 증발 속도는 사실 시간이 지나도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줄어들기는 다소 줄어듭니다. 사실 안 줄어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치?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었다면 얘네들이 증발하는데 방해하는 입자들이 없어서 확 증발을 하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면, 미리 뭐 있다면, 들어가 있는 수증기가 있다면 이 수증기들이 물이 증발하는 것들을 좀 막아줘요. 그래서 약간 줄어드는데 그게 크게 유의미할 정도로 속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처음에는 수증기가 하나밖에 없어. 두 개인가? 지워볼게요. 여기 지금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응축이 되지만, 많아지게 되면 응축되는
기체 수증기가 많아지게 되니까 응축 속도는 당연히 상당히 의미 있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발 속도는 거의 변함이 없다 또는 유의미하다라고 하기 조금 힘들 정도로 증발 속도가 조금 줄어든다. 책에 따라서는 요렇게 그죠? 요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크게 의미는 없는 정도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이 순간, 이 시간대부터 우리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이런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마침 그게 상태 변화라면 우리는 상평형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액체와 기체에만 있는 건 아니고 고체와 액체 사이에, 얼음과 물, 고체와 기체 사이에 승화성 아이오딘과 아이오딘,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 아이오딘 같은 경우 적자색인데, 또는 책에 따라서 보라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이오딘 분자는 승화성 물질이라서 액체처럼 축축히 젖어가지고 녹아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로? 아이오딘 기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화에서도, 이게 승화라고 부르죠. 이 승화에서도 뭐가 일어난다? 동적 평형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안 하고 지나갔는데 깜빡,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만일 어떻게 됐다면 이게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증발하고 했는 것들의 일부가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줄어드는, 응축되는 것도 있겠지만 응축되는 양은 한정적인데 이건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점점 액면의 높이가 낮아가지고 언젠가는 말라버리게 되죠. 그래서 잘 알다시피 우리 이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접시에 물이 담겨 있거나 그릇에 물이 담겨 있는데 뚜껑이 닫혀 있지 않다면 다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늘 증발 속도가 어떻게 된다? 응축 속도보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크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내고 다 비워버리는, 그지? 비워버리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구멍으로 막아가지고 밀폐된 용기냐 아니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밀폐된 용기 안에서는 상평형이 일어나지만 이렇게 밀폐되지 않은 곳에서는 상평형이 일어날 수 없는 조건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무슨 평형이냐면 용해평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해평형도 사실 별거 아닌 것이 뭐냐면 동적평형인데 어떤 반응에서? 용해 반응. 우리가 알다시피 설탕물을 만들거나, 그죠? 소금물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해라고 부르죠. 고체를 액체에 녹이는 걸 용해라고 부릅니다. 자, 용매 속에서 충분한 양의 고체 용질이 오랜 시간 들어있을 때 용질이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 용해나 석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역시 일어나고는 있다 그랬죠. 이런 동적 평형 상태에 언젠가는 도달하게 됩니다. 이 그림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많이 경험한 얘기죠. 물이 있다 그랬을 때 뭐를 집어넣는다? 설탕 또는 소금을 집어넣었을 때 충분한 양의 설탕을 집어넣게 되면 밑에 어떻다는 거죠? 남겠죠. 자, 그러면 남아가지고 있는 양, 만일 설탕을 몇 g을 집어넣었다, 구체적으로 20g을 녹였는데 몇 g이 10g이 남아있다 그러면 더 이상 녹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녹아 들어가는 약 1g이 녹아 들어갔다면, 그죠? 1초 동안에, 이게 속도죠. 그 다음에 뭐가 된다는 거죠? 1g이 뭐한다? 1초 동안에 석출이 되는 거죠. 이런 시간분의 양이 우리가 속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용해되는 속도, 석출되는 속도가 같으면 우리가 마치 10g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눈으로는 뭐가 보인다? 용해 또는 석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는
설탕 같은 게 녹여가 던져는 20g 녹여놓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놔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뭐 젓가락으로 젓고 그러지 말고 오랜 시간 그대로 놔둔다는 뜻이. 그럼 언젠가는 10g까지 줄어드는데 이 10g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았다. 10g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자고? 그렇죠. 용해되는 반응이 끝났다가 아니라 용해되는 그지?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서 뭐했다?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지. 용해가 끝났다, 석출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용해 평형도 꼭 우리가 친숙한 액체에다가 고체를 넣는 용해뿐만 아니라 기체, 액체, 녹아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용해 평형도 있다. 기체가 액체에 녹아 있는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이다 같은 경우 탄산 음료 뚜껑 따기 전에는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밀폐된 용기 속에 들어있는 탄산음료 같은 경우 뚜껑 따기 전이라는 얘기죠. 그때는 뭐하고 있다?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그죠? 만약 이렇게 캔이 있다면 이렇게 비어있고 여기가 콜라라고 하면 이산화탄소가 기체로 빠져나가는 속도와 여기에 기체가 있던 이산화탄소가 콜라 음료 액체 안으로 녹아 들어가는 속도가 맞다면 같다라는 것이 유지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만일 예를 들어서 콜라 속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는 속도하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콜라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속도가 얘가 훨씬 더 크다면 언젠가는 부풀어 오르면서 콜라병이 터지겠죠. 그렇지 않죠, 그죠? 밀폐된 공간 안에서는 평형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가령 뜨거운 곳에 놓다 보면 이런 콜라 이런 것들이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여기에 콜라 속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많이 빠져나가요. 그럼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팽창 압력 때문에 터지는 거지 평형 뭐 이런 거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내용이고 우리는 이런 밀폐된 콜라 캔 안에 있는 그지? 아니면 병 있죠? 우리가 콜라 병이 있다면 요만큼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 뚜껑이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 계속 뭐가 일어나고 있다? 투명한 뭐 유리병에는 보이니까 요 액면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는 속도, 이산화탄소가 음료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속도가 같아서 당연히 이 높이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용해 평형도 사실은 별건 아니고 뭐라는 얘기죠? 용해 과정에서 평형, 동적 평형 상태가 일어났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오늘 뭐 가장 여러분들이 문제로 많이 만들어내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물의 자동이온화라는 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물의 자동이온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순수한 물 같은 경우는 매우 작은 양이지만 물 분자끼리 수소이온을 주고받아. 자, 여기에서 우리가 수소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H,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그 속에 있는 수소를 이쪽으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자, 가져가게 되는 이유는 뭐냐? 뭐 우리 교과서에는 나와 있고 뭐 수능 특강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수능 특강책에는 잠깐 나와 있는데 물은 극성분자죠. 자, 물은 극성분자인데 우리가 산소 쪽이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고 있고 수소 쪽은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고 있는 우리 극성분자라는 말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물분자가 가까워지게 되면 이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고 있는 수소 이온이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물론 이 전하만으로 이동하는 건 아니지만 이동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는 하이드로늄 이온, 하나는 수소 이온을 뺏겨서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일어나긴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일어나지 않는다 할 정도로 아주 작은 양이에요. 어느 정도 비율이냐면 순수한 물 같은 경우 매우 작은 양 10의 -7승. 우리나라가 한 6천만 명 정도 되는가? 5천만 명인가? 5천만 명이라 칩시다. 5천만 명이라면 정말 5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5명 정도의 비율이에요. 너무나 작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순수한 물은 이온화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그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5명에 관한 얘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5명은 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온화가 저절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의 자동 이온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 사이에서는 뭐를 이루고 있다? 물의 자동 이온화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면, 그치? 또 다른 물에서 수소 이온을 가져가는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와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에 있는 수소 이온을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속도가 같아지는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동일한 농도의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온화 상수, 평형 상수를 이제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물의 이온화 상수라는 걸 한번 해봅시다.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는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몰 농도의 뭐다? 곱이다. 그러니까 물의 이온화 상수를 우리가 K 물이라고 그래서 W라고 적는데, 자, 어떻게 적냐면은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 농도, 수산화 이온의 몰 농도의 곱이다.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 농도라는 표현을 우리가 뭐 어떤 이온의 몰 농도라고 해서 대괄호로 묶죠. 그래서 H3O 플러스 곱하기 수산화 이온의 몰 농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는 얘기? 그렇죠.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부르는 식이죠. 자,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은 가역 반응으로서, 여기 지금 요 물 분자 두 개가 만나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되는 반응도 일어나지만, 반대로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 분자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가역 반응으로서,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뭐 우리가 시간을 조절할 필요는 없지만 정반응의 속도,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뭐를 이루고 있다?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은 저절로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일정한 온도에서는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일정한 값을 가집니다. 왜라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화학 1 수준에서는 이 왜에 대한 답을 사실은 교육과정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은 할 필요는 없고, 일정한 온도에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항상 어떻다? 같다가 아니라 조심해야 됩니다. 일정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 농도가 같다가 아니에요. 요거 조심하고. 왜냐하면 이게 상수, 이온화 상수, 평형 상수의 일종인데, 이온화 상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온도가 일정하면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 값을 구성하는 얘네들도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기억할 건 뭐냐면, 온도가 일정하다면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들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도 안 바뀌어, 수산화 이온의 농도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 곱인 곱을 우리가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그랬죠. 물의 이온화 상수도 뭐 하게 된다?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뭐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몇 도시에서 요거 좀 선생님이 붉은색으로 표시했으니까 온도는 정말 다양할 수 있잖아, 그지? 하지만 몇 도시에서는 25도시에서는 그 값이 얼마다? 10의 14승이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타가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14승. 선생님이 녹화를 한 다음에 교재는 고쳐서 다시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온화 상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가 되겠죠.
자, 순수한 물 같은 경우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포함되어 않은 순수한 물 같은 경우는 물 분자 두 개가 뭐를 만들죠? 하이드로늄이온 한 개와 수산화이온 한 개를 만들죠. 우리 개수가 여기도 1이고 1이니까 여기는 합치면 EH2O라고 적을 수가 있는데, 물 분자 두 개는 하이드로늄이온 한 개, 수산화이온 한 개. 그러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얘가 한 개라면 얘도 한 개가 있고, 얘네들이 차지하는 부피는 똑같을 테니까 같은 컵에 들어있잖아, 그치? 농도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KW는 뭐지? 하이드로늄 이온 곱하기 뭐 수산화 이온이고, 얘가 10의 마이너스 14승인데 순수한 물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 중성을 정확하게보다는 구체적으로 이제 중성인 물을 얘기하는데, 중성인 물에서는 두 개의 농도가 같으므로 우리 뭐가 되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게 똑같은 거기 때문에 H3O 플러스의 제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 또는 수산화 이온의 제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 자, 따라서 하이드로늄 이온은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의 농도도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몇 도시에서? 25도시에서 순수한 물은 당연히 물의 액성은 중성일 테니까, 중성인 물에서, 순수한 물에서 온도가 몇 도시일 때? 25도시일 때. 요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수소이온 농도 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수소이온 농도 지수는 뭐냐면 이런 거죠.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다. 근데 우리가 실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지수로 나타내면 불편하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살자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pH, 수소이온 농도 지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는 용액의 액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5도씨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하겠지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멀마일 때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보다 더 클 때 우리는 산성이다, 같으면 중성이다, 작으면 염기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액성을 나타내는데 유용하게 쓰이는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거예요. 매우 작은 값이기 때문에 실제 값을 사용하면 그대로 우리가 느낌이 잘 안 온다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8승. 우리가 좀 모든 사람들이 좀 취약한 부분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7승이 큰가 10의 마이너스 8승이 큰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소이온 농도 지수 pH를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pH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상용 로그 값에 음의 부를 붙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빨간색 부분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 뭐 상용 로그 듣기만 해도 그지?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냥 pH는 습관적으로 기억합시다. pH는 그냥 식 자체를 외우는 거야. 마이너스 로그 뭐다?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 농도가 됩니다. 원래는 이제 로그의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 분의 1인데, 그래서 요걸 역수치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을 붙이기에 훨씬 편해요. 식도 훨씬 간단하고.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일 그냥 10의 마이너스 2승 몰 농도, 10의 마이너스 5승 몰 농도 그러면 쉬운데, 이런 경우도 많죠.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 자, 이렇게 했을 때 계산이 되게 로그를 씌워버리면 귀찮아집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 1.7을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앞에 1.7을 B라고 두고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A라고 두고, 그죠? A라고 두고 이대로 해야겠죠? A라고 두고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마이너스를 뺀 3을 뭐라고 둔다? B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 A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B승 몰 농도 형태로 적혔을 때의 pH는 여러분들이 아주 수학 진도를 얼만큼 뺐는지 모르겠는데
로그 안에서 곱하기는 로그 바꿔서 빼버리게 되면 더하기로 바꿀 수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오늘 조금 이따가 해볼 겁니다. 하지만 귀찮아. 그러면 우리가 이 방법을 쓰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면 우리가 pH는 어떻게 쓸 수 있다? b-log a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예를 들면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 농도라면 마이너스 뺀 3이 b죠. 그래서 3 마이너스 로그 얼마? a 값 그대로 쓰면 됩니다. 1.7. 그래서 로그 1.7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넣으면 2. 얼마가 나오겠죠. 뭐 화학에서 문제를 낸다면 당연히 로그 1.7까지 내지는 않겠지만 그대로 값을 주겠습니다. 여기 지금 문제 예로 하나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같은 경우 봅시다. 1번 같은 경우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그냥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pH는 자 마이너스 로그 얼마?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얼마? 10의 마이너스 3승.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앞에 가면 3로그 10은 얼마가 되겠죠? 3이 되는 겁니다. 로그 10은 1이니까. 자세한 거는 뭐 수학 시간에 배우게 되겠죠. 자,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번은 뭐냐? 잠깐만요. 2번은 나중에 봅시다. 뒤에 거 먼저 좀 할 걸 그랬네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2번은 나중에 하고 홀수 문제부터 먼저 풀어봅시다. 이 염기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나중에 풀게요. 우선 3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몰 농도가 되고, 그러면 pH는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5 하면 5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산의 pH, 수소이온 농도를 사용하기 편리한 값으로 바꾼 건데, 산은 산인데 황산 몇 가산이지? 2가산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이 0.1몰 농도는 황산의 농도예요. 근데 우리는 pH를 구하기 위해서는 황산의 농도가 아니라 뭐를 써야 되는 겁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번에서 3번 같은 경우는 1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염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분명히 염산의 농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썼죠. 염산의 농도인데 값을 그대로 쓴 이유는, 자, 염산 같은 경우는 HCl은 어떻게 이온화되냐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즉 염산 한 개가 수소이온 한 개를 내놓기 때문에 염산의 농도나 수소이온 또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나 어떻다?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쓰면 돼요. 하지만 황산은 틀리죠. 황산은 H2SO4가 되고 2H 플러스 SO4 2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된다. 즉 황산 한 개가 수소이온, 하이드로늄 이온 몇 개를 만들지? 2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황산의 농도가 0.1몰이라면 수소이온의 농도,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는 똑같은 용해가 안에 몇 개 있지? 2개가 있으니까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5번 같은 경우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얼마가 된다? 황산 농도의 몇 배? 2배, 0.2몰 농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pH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자, 지수로 바꾸는데 이게 어떻게 바꾸지냐면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몰 농도로 바꾸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여기서 pH는 마이너스 로그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얼마? 0.2. 이거 계산하는 게 더 귀찮아요.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요게 뭐에 해당되고 A에 해당되고 마이너스 뺀 1이 B에 해당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따라서 pH는 B 1 마이너스 로그 A 2가 되겠고 로그 2가 당연히 주어지겠죠. 0.3이면 0.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pH를 구해보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수소 이온의 농도를 직접 주면 땡큐고, 지금 보기에 있는 문제처럼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수소 이온의 농도가 아니라 산의 농도 또는 염기의 농도를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들 일가산이냐 뭐 이런 것, 이가산이냐 삼가산이냐 확인을 한 다음에 몇 배 해줘야 되겠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2번 4번은 다음 페이지 우리가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다시 돌아와서 풀도록 할게요. 자, POH도 있어요. POH. 자, POH 같은 경우는 pH와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pH는 수소 이온이기 때문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사용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 POH는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POH는 마이너스 로그 수산화 이온의 농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POH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은, 잠깐만요. POH는 염기의 몰 농도, pH는 마찬가지로 산이 아니라 염기를 사용할 때 쓰는 건데, pOH를 이렇게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다. pH를 이용해서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이따가 우리가 앞페이지 문제 넘겨간 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연습을 해볼 건데, POH를 계산하고 pH를 계산하고 하는 것들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를 해볼게요. POH로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고, pH를 계산 후, 그죠? POH를 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pH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바로 주어진 정보 중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이용해서 pH 값을 이용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주어지면 pH 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걸 이용해서 조금 이따 할 POH를 바로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뭐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냥 POH가 마이너스 로그 하이드로늄 이온의,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쓰면 되는 건데, 이게 직접 주어지면, 여기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 수산화 이온 농도가 주어진 게 아니라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주어졌을 때 pH를 계산하고 POH를 구하고, 수산화 이온이 직접 주어졌으면 땡큐 하고 직접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POH를 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산화 이온을 주어졌을 때만 여기 지금 식이 보면 다 수산화 이온이 들어가 있잖아. 수산화 이온이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하이드로늄 이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POH를 계산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방법은 요걸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25도씨에서 pH와 POH 관계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H 값을 알면 어떻다는 거죠? POH 값을 그대로 14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공식은 아닙니다. POH는 14-pH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이게 요거 얘기예요. pH를 계산하고 14값에서 빼면 되는 겁니다. 오늘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렇게 14라는 숫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온도는 반드시 25도씨여야 돼요. 25도씨가 아니면 이 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는 요 식이 나오는 과정이에요. 요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pH가 POH의 합이 얼마가 된다? 25도씨에서 14가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뭐 봐두도록 하세요. 한번 연습을 한번 로그를 수학 시간에 배웠다면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 KW죠. KW가 하이드로늄 이온 곱하기 수산화 이온이 10의 -14승인데 양변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되고 동일한 조건이니까 풀면 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아까 못 풀어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2번과 4번이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이걸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2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뭐다? 10의 -3승몰 농도예요. 자,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거는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아니라 뭐를 구해야 되겠죠?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사용해야지만 우리가 pH든 pOH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알다시피 NaOH는 이온화될 때 Na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로 이온화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1개라면 수산화 나트륨이 1개라면 수산화 이온도 몇 개? 1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수치상으로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10의 -3승 선생님께서 컨디션이 안 좋나? 정확하게 다시 할게요. 수산화 나트륨의 농도가 10의 -3승몰 농도인데 우리는 이게 1가 염기라서 1가 염기라는 뜻은 수산화 나트륨 1개가 수산화 이온 1개 똑같은 개수만큼 존재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곧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뭐라고 볼 수 있다? 이 농도를 똑같이 써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방법은 뭐냐? 그렇다면 pOH를 바로 계산할 수가 있겠네. 그지? 그렇죠. 자, 아까 pH 더하기 pOH 값이 얼마라고? 14라고 더했을 때, 자, 조심해야 될 것은 온도를 체크해야 돼요. 역시 25도씨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4 마이너스 선생님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게 pOH가 아니라 뭐를 구하지? pH를 구하죠. 그래서 pH는 14 pOH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pOH를 계산해 볼게요. pOH는 마이너스 로그 수산화 이온의 농도 10의 -3승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4 -3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지? 11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위에서 보면 이렇게 했죠.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 KW는 하이드로늄 이온 곱하기 수산화 이온의 농도고 여기 얼마다? 10의 -14승이다. 자, 몇 도씨에서? 요거는 25도씨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안다면 뭐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얼마가 되겠어요? 자, 이거 곱하기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10의 -3승이지. 그러면 곱해서 10의 -14승이 나오려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10의 -11승 몰 농도가 된다는 거죠. 여기 얼마? 10의 -3승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10의 -14승이 되려면 얘는 10의 -11승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번에는 뭐가 계산돼? pH가 계산이 되겠죠. 마이너스 로그 10의 -11 하면 역시 11이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수산화 칼륨 몇 가? 1가 0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수산화 칼륨의 몰 농도가
0.1몰 농도인데 0.1몰 농도는 지수로 바꾸면 10의 마이너스 1승 몰 농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곧 뭐가 된다? 그렇죠.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되는 겁니다. 1과 0기라서. 자, 그러면 따라서 POH는 얼마가 되죠? 10의 마이너스, POH는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그죠? 얼마?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따라서 pH는 얼마가 된다? 13이 되겠죠. 뭐 사실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숫자만 다를 뿐. 그래서 혹시라도 0. 얼마, 0.2, 0.02 얼마 이렇게 이런 표현이 됐을 때는 우리가 항상 어떻게 A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B승 몰 농도의 형식으로 바꿔주는 것이 계산할 때 pH든 POH든 계산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음 마지막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5도씨에서 수용액의 액성과 pH의 관계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수한 물이나 모든 수용액, 그죠? 뭐라고 돼요? 소금물도 되고 설탕물도 되고, 중요한 거는 소금물에는, 예를 들어서 소금물에는 그죠? 뭐가 있습니까? 물에다가 뭐가 들어가 있죠? 소금을 탄 거죠. 소금은 NaCl. 자, 그럼 여기에는 뭐 Na 플러스도 있고 Cl 마이너스도 있고, 사실 없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자동 이온화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도 존재하는데, 우리는 뭐의 관계? 식은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은 관심 없어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의 관계가 관심인 부분이죠. 액성을 나타내는데,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액성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용액에서는 그치, 꼭 순수한 물이 아닌 소금물이나 설탕물에서도 상관없이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 농도는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14승이고, 이걸 계산해 버리면 pH 더하기 pOH는 얼마다? 14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몇 도씨에서만? 25도씨에서만 14라는 값이 유의미해집니다. 자, 두 번째, 순수한 물이든, 이번에는 모든 수용액이 아니라 그랬죠. 뭐든? 중성 수용액이든. 자, 여기에 위에 있는 모든 수용액은 설탕물, 소금물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산성 수용액, 염기성 수용액까지 다 포함이 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물이나 중성 수용액은 정말 중성 수용액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해서 중성이라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뭐가 똑같다?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똑같고, 25도씨에서는 두 개의 값이 곱이 마이너스 14승이기 때문에 각각은 그지? 얼마가 되죠?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 모두 둘 다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고, 그래서 pH도 7, pOH도 7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액성을 우리가 정의를 얘기를 해보면, 자, 이 중에 선생님이 권하는 정의는 이거예요. 물 속에서, 수용액 속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이 수산화 이온보다 많으면 산성, 하이드로늄 이온이 수산화 이온보다 수산화 이온 농도가 같으면 중성, 반대로 수산화 이온이 더 많으면 염기성. 이게 가장 완벽한 정의입니다. 뒷부분은 완벽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가지고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도가 25도씨에서만 되는 거죠. 하지만 앞에 있는 요 표현으로 산성, 중성, 염기성을 논할 때는 이거는 모든 온도에서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오른쪽 거는 뭐 25도씨에만 적용이 되는 산성, 중성, 염기성이 정의예요. 그래서 수소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승보다 많으면 산성, 같으면 중성, 작으면 염기성. 그 다음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 7이면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그죠? 다시 고칠게요. 같으면 중성,
pH가 7보다 크면은 그렇죠. 염기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분할게요. 이게 전부 다 산성, 중성, 염기성을 표현하는 방법이긴 한데 앞에 있는 요 표현법, 요렇게 표현하는 거는 온도와 상관없는 표현인데 뒤에 있는 요 표현, 산성, 중성, 염기성에 대한 표현은 25도씨에서만 적용이 되는 방식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단은 또 3번으로 끊기가 조금 애매해 가지고 선생님이 2번으로 끊어가 시간이 조금 빡빡하게 들어갔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잘 들어주면 고맙겠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는 학교에서 오겠죠, 그죠? 학교에서 또 와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